강의를 시작할까요? 예. 뇌졸중이요. 사실은 얼굴만 봐서 진단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 숟가락질을 하는데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다 뇌졸중 증상들이죠, 사실은요. 근데 더 확실하게 이렇게 증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요 진단하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MRI라는 것도 있고 C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PET-CT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조그만 병원에서는 사실 진단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참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의학원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24시간 가동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분들, 뇌졸중이 의심되는 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면 이제 이분은 뇌졸중이 의심이 되는구나. 주변 사람에 뭐 동네 할매 할배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야 빨리 연락해가지고 119 불러라. 이렇게만 돼도 되게 빨리 시간 지체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보면 되게 좀 장비들이 비싼 장비들이 필요한데 개인 병원에는 좀 갖추기 어려운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학원에는 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MRI 되게 겁내죠. 한 30분 동안 통에 들어가가지고 통통통통통통 소리 나는데 들어가가지고 찍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MRI는 이제 신장이 안 좋다든지 좀 조영제를 안 주고도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CT라든지 이런 거는 방사선도 나가지만은 그다음에 이 조영제를 안 맞으면은 우리 그 혈관 자체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진료를 받을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MRI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MRI가 저희 병원에 등급이 있는데 0.5, 1.5, 3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병원에 3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최근에 작년에 저희 그 심내관센터 생기면서 좋은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비들도 좋은 병원에서 빨리빨리 해야지만 이게 신속 정확하게 빨리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수술, 저희 병원은 원래 암 치료하는 데라서 방사선 수술 기계가 또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열고 수술한다 이거죠.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이 잘 되는 뇌혈관 기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 병원에서 못합니다. 대학병원 이상급만 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사선 수술할 수 있는 기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진단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저희 병원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뇌혈관 질환은 다 치료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전에는 이런 속된 말로 있잖아요. 머리 수술 한번 저 동네 그 누가 머리 수술하고 그 사람은 이제 사람 구실 못 하겠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들 중에 빨리 오고 그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안으로 기계를 넣어가지고 터진 데를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힌 데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시작된 지는 벌써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역사회에는 이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의사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사람만 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이걸 가동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기장 군민이라든지 주변 지역 또 그다음에 또 울주 군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사실은 좀 지역에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지 본인들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병 걸려서 죽을 때 제일 사망률 높은 게 뭘 것 같습니까? 암이죠. 그럼 암은 폐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합쳤을 때는 암이 1등이에요.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암 전체가 합쳤을 때는 1등인데 사망 원인 중에 2등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도 아니고. 그래서 뇌 문제 때문에 우리 그 고령화 사회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늘어나면서 이런 뇌혈관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졸중이 사망률이 높구나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은 또 나쁜 게 있습니다. 만성 환자를 계속 나라에서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으로 해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도 엄밀히 따지면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네, 더 이상 오르진 않겠죠, 많이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요새 막 개인 보험 중에 간병보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 100% 간병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보험은 넣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간병은 또 안 된단다. 이 일이 사회적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런 사회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빨리 치료해서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을 좀 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뇌는 피가 5분만 안 돌아도 바보가 된다. 맞습니다. 피가 안 돌면 뇌세포가 정지가 되는 거지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가 빨리 돌 수 있게 뭔가를 해주면 다시 돌아오는데 옛날처럼 100점으로 돌아오진 않고 그래도 70-80% 이상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골든 타임 안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자식한테 부담, 사회적인 부담, 본인한테도 괴로움 이런 걸 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분만 피가 안 돌아도 그렇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요. 요쪽에가 심장에서 피가 올라와서 이제 사지로 뻗어나가거든요. 요쪽으로 보면 왼쪽 팔로 가는 혈관이고요. 그다음에 요쪽으로 가면 오른쪽 팔로 가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목입니다. 목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이게 머리예요. 이게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요. 혈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 다리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 머리 혈관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길이 다 똑같은데 뭐. 어차피 심장에서 들어와서 쫙 퍼져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있어서 심장이 안 좋다. 심장을 막 약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스텐트도 끼고. 이런 분들은 뇌혈관 질환도 의심해서 꼭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러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머리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뇌경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경색은 뭡니까? 경색. 요새 정치가 경색 국면이다. 아, 이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색이라는 단어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썩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심근경색은 뭡니까? 심장, 근육, 경색. 심장 근육이 썩었다. 왜? 심장에 피가 안 돌았어요. 그러면 뇌경색은 뭡니까? 뇌에 피가 안 돌아서 경색이, 그러니까 썩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만 놔두면 썩지만은 빨리 개통을 시켜주면 피가 돌을 수 있게만 해주면 예를 들어서 혈전이 막혔으면 혈전을 빼주고 혈관이 좁아졌으면 넓혀주고 그 다음에 혈전이 그래도 안 빠지면 약으로 녹여서라도 뚫려서 피만 돌 수 있게 해주면 경색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후유증이 있지만 그래도 뇌가 바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4시간 반 안에 오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지만 4시간 반을 꼭 지킬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내고 119도 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식한테 전화할 게 아닙니다. 119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와야지. 자식은 돈 낼 때만 부르면 됩니다. 예. 이게 진짜 뇌거든요, 저게. 그러면 피가 안 통한 데는 이렇게 까맣게 썩었습니다. 이분은 사지 마비가 아니고 반쯤 완전 마비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뇌경색은 왜 오느냐? 아까 좀 전에 뭐라 했죠? 혈전 찌꺼기. 1번. 그 다음에 이 혈전이 생겨서 좁아졌는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갑자기 같이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의 어디쯤을 딱 턱커덕하고 막아버려. 그러면 이제 뇌경색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협착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가 협심증이 와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근데 뇌도 좁아진 데는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풍선으로 넓히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혈전, 그다음에 색전, 그다음에 혈액학적으로 좁아진 그 동맥 경화가 진행돼 가지고 좁아진 부위 이런 것 때문에 뇌경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이제 주로 이제 갈라지는 데가 주로 많이 이렇게 찌꺼기들이 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노란색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앉아요. 그러면 혈관이 반듯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져요. 왜? 거기 찌꺼기들이 앉아있으니까 어느 부위는 정상인데 어느 부위는 좁아지고 어느 부위는 다시 또 넓어지고 울퉁불퉁. 그러면 저희가 이분은 협착증에 있어서 혈전약하고 콜레스테롤약을 드셔야겠구나. 예방적으로. 왜? 그래야지 뇌경색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보시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있다가 요 찌꺼기가 조금씩 찢어지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혈전이 거기에 딱 늘어붙어요. 그럼 이 혈전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일부가 똑 떨어져서 조그만 혈관을 막아버려요. 이러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아예 통째로 그냥 그 자리를 막아버려 혈전이.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빨리 뚫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제일 찌꺼기 많이 차는 데가 아까 제가 심장에서 어디 거쳐서 머리가 됐죠? 목 거치죠. 목에 있는 동맥을 의학적으로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경동맥 초음파는 한 번씩 해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내과나 이런 데 당뇨나 고혈압약, 고지혈약 먹으러 다니시면 한 1년에 한 번씩 여기 경동맥에다가 이렇게 초음파 돼가지고 경동맥이 좀 두꺼워졌네요. 조금 어떻네요.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부위가 요 목인데 여기에 찌꺼기가 참 잘 찹니다. 경동맥.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우리 혈관의 위험인자인데 이 위험인자 중에 한 개라도 있으신 분들은 꼭 경동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초음파만 할 게 아니라 최근에는 혈관 CT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보여준 그림처럼 CT가 혈관이 쭉 나와가지고 심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쫙 나옵니다. 그거 불과 한 10몇만 원이면 찍어요. 그래서 환갑 넘으면 저는 환갑 옛날에 잔치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70 잔치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건강검진 한번 돌려버려야 된다. 그 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 혈관 CT라든지 혈관 CT보다 더 좋은 걸 원하시면 MRA라고 해가지고 I는 뇌를 보는 거고 A는 혈관을 보니까 두 개를 같이 보면 더 좋고 근데 이게 값이 비싸니까 우선 급한 대로 MRA라도 검사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예전에는 우리 다 짠지 반찬이라고 해봤자 다 짠지 먹고 그래가지고 밥에다가 물 말아 먹고 그럴 때는 참 고혈압 많았거든요. 짜게 드시고 해가지고 물 많이 드시고. 지금은 근데 홍보가 잘 돼가지고 고혈압 약을 그래도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이 한 40대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을 그래도 그나마 드시는데 옛날에 안 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고혈압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혈압 약 먹으면 부부관계가 안 된다. 이런 속설도 있고, 그죠? 예. 그렇지만 그건 진짜 옛날 약이고요. 지금 혈압약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전이 틀립니다.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 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혈압이 높으면 아까 말한 그런 찌꺼기들이 차는 이유가 젊을 때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내가 피가 모자라면 늘어나주고 피가 많으면은 늘어나주고 피가 적으면 좁아주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되는데 나이 먹으면 경화, 혈관이 딱딱해져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내 몸에서 이 기능이 안 돼. 이 기능이 안 돼. 그래서 50 넘은 사람들은 고혈압약 살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에서 운동 열심히 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옵니다.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약 팔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혈압 있으시면 무조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병은 무슨 병입니까? 피가 끈적거리는 병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우리 내 혈관에 내가 피 검사했더니 당이 나온단다. 그럼 당이 있으면 안 됩니까? 원래 당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당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과도하게 돌면 피가 끈적거리기도 하고 여러 다른 기전에 의해서 장기들이 손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큰 혈관이 있고 큰 혈관이 가다가 가지를 치면 중간 혈관이 되고 이 중간 혈관이 또 가지를 치면 나뭇가지처럼 얇은 가지가 되거든요. 얇은 혈관에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손발 저림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 제일 마지막 단계인 콩팥이나 뇌나 막 이런 데가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집니다. 눈이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말초의 모세혈관이라고 약한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들의 피가 안 도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당뇨병은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혈관, 심장혈관, 뇌혈관에 아주 안 좋은 적이 또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환자들도 뇌졸중을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옛날에야 다 삐짝 말라가지고 살았는데 요새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음식 쓰레기가 넘쳐 흘리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그렇죠. 먹을 게 많아지면서 당뇨도 오고 고지혈증 특히 높아졌습니다. 고지혈증이 중성지방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성지방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고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지요?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고지혈증입니다. 특히나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거 높으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진짜 잘 옵니다. 왜? 아까 제가 좀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을 때 이 노란 찌꺼기 있죠? 이렇게. 혈관 안에 잘라보면 이 찌꺼기. 이 찌꺼기가 LDL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도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을 못 만듭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또 너무 많으면, 과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하면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고지혈증, 당뇨병, 그다음에 혈압도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많이 높은 게 고혈압. 그러니까 과하면 다 이렇게 혈관에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뇌졸중 위험인자 중에 이거는 뭐 뜬금없이 왜 심장 얘기가 또 나왔을까요? 심장이 나이가 먹으면 평생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팔딱팔딱팔딱팔딱 계속 펌프질만 하고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좀 개인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이게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심장이 이게 맥박이 뛰는 게 우리 심장이잖아요. 맥박 뛰는 걸로 알 수 있잖아요. 딱딱딱딱 떼어주는 게 아니라 따다다다다다다 힘이 약해. 그러면 힘이 약하니까 팍팍 뿜어줘야 되는데 심장에서 온몸에다가 피를. 그러지 못하면 심장 안에 혈전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도 심장에 늘어붙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면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혈전이 떨어지면서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분들 중에 부정맥 있으신 분들이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뇌경색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아셔야겠다. 그래서 그 심장 질환이 있어도 혈전이 생겨가지고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것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음주 흡연. 이게 제일 힘들죠. 특히나 여기 우리 어르신들, 예? 약주 한 잔씩 하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면은, 이게 겁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재미도 없고, 그죠? 과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맥주 한 3컵까지는 괜찮다고 돼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맥주 3컵 먹다 보면 아이고 이걸로 안 되겠다, 소주 한 잔 무야겠다 해서 소주 한 잔 먹었다가 또 안 되겠다, 아이고 이거 소주 2잔 무야겠다 하다 아니다 오늘은 한 병까지만 이다 오늘은 딱 이래 돼서 처음부터 위험인자들 있으신 분들은 좀 약주를 조심하시라 뭐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못 먹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담배는요, 담배에 있는 나쁜 성분들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차게 합니다. 예, 그래서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하니까 그거는 특히나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벽을 망가뜨리는 흡연, 요거는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위험인자들을 치료하는 게 이제 규칙적인 이거 다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식습관 바꾸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지? 예. 식습관 바꾸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외에 약 드실 거, 여기 써 있는 질환들 중에 약 드실 거 있으면 한 알씩이라도 드시고 하면서 이렇게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뇌경색 환자가 나타나면은 저희가 이제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어디가 이상하세요? 이런 이제 병력 청취를 저희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피 검사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당이 높은지 이런 것도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MRI나 이런 CT를 찍어가지고 혈관이 어디가 좁아졌는지 아니면 넓어졌는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병원에, 큰 병원에 가도 똑같이 진료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애지간한 병원 가면 되는데, 진단은 하면 이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치료가 이제 빨리 되는 병원이 있고 안 되는 병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뇌졸중인 줄 알 수 있겠나? 그 다음에 세수하는데, 어르신이 세수하는데 이상하다? 오늘은 내가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는데 왜 한쪽은 이렇게 차갑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한쪽이 힘이 없다든지 이런 게 반신마비. 그 다음에 감각 이상. 그 다음에 요런 데 보면 입술 주변에가 갑자기 얼얼하고, 우리 그 치과 치료 받으면 마취하죠. 그런 느낌이, 치과 치료는 한 3시간 있으면 다 풀려가지고 아파 죽었는데 이거는 풀리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게 안면마비예요, 진짜로. 안면마비도 입이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입이 확 돌아가 버리는 우리 구안화사라 그러죠. 그거는 운동마비. 그 다음에 안면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안면마비입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에 세수하는데 따뜻한 물인데 한쪽 얼굴이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상하네. 손도 보니까 물에 담갔더니 두 개를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갑다. 이거는 빨리 병원 가야 된다. 그죠? 지체할 게 아니라 아이고 내일이면 괜찮아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신 분 많아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예. 제 경험, 저희 30 몇 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들은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들이 다 지금. 예. 그 다음에 눈이 보이는데 좁게 갑자기 보인다든지, 아니면 가운데는 눈이 보이는데 밖에 쪽에가 안 보인다든지, 또는 내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고리가 오늘따라 두 개로 보이네. 복시. 그걸 복시라고 하거든요. 내가 안 그래도 노안이 있어서 물체가적 힘이 하고 가까이 있는 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맨날 보던 거랑 틀리게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이때는 빨리 병원 와서 MRI 찍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해. 아버지 기침하시소? 아버지 기침 안 해요? 지금 7시가 넘었어요. 왜 안 일어나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하고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코 골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밤새 중풍 맞아가지고 못 깨는 거예요. 그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실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아침에 실려왔어요. 옛날에. 아침에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예? 안녕 못하고 아침에 발견돼서 실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할배가 일어나는지도 봐야 되고, 밥을 잘 먹는지도 봐야 되고, 숟가락을 안 떨어뜨리고 젓가락질을 잘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럼 할매만 그래야 돼요? 할배도 할매를 그렇게 또 봐줘야 됩니다. 자식이 봐주겠습니까? 자식은 서울에서 돈 버는데 병원비 낼 때 돈 가지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데, 요새는 이제 노인 부부끼리 사시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다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러고 살아요. 근데 내가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내한테 전화하지 말고 1번은 119한테 전화해야 된대. 예. 예.
그게 1번입니다. 그래야지 저도 그 병원을 쫓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가가지고 도착해서 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4시간 반? 3시간? 이 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낸 세금 받을 수 있는 119로. 119로. 술 먹고 전화하지 말고요. 술 먹고, 내 힘없다고 그거 부르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업무 방해입니다. 업무 방해. 119 업무 방해. 그러면 안 되고, 예. 진짜로 이상한, 아까 좀 전에 본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예. 서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간혹은요, 뇌출혈, 이제 이게 뇌경색 환자나 이제 뇌출혈 환자 중에서 너무 이제 심하게 오시면 경기할 수 있습니다. 간질. 사람이 덜덜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정신 나가면서 덜덜 떨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 이런 증세는. 예. 그 다음에 치매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5분만 안 가면 뇌세포가 정지. 아직까지 죽은 상태는 아닌데, 그러면 기능을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되고, 하루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바보가 돼 있네. 이것도 뇌경색이 왔을 수가 있고, 또는 경색이 안 오더라도 피가 머리에 잘 안 돌아서 혈관성 치매가 왔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뇌졸중, 뇌혈관 질환 때문에 오는 치매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가 잘 가게 뚫어준다든지 하면, 넓혀주면은 갑자기 한 10년 전에 누구한테 돈 꺼준 것까지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던 것도. 예. 그 다음에 갑작스런 두통. 제일 저희 진료하러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지럼증하고 두통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두통은 많이 들어봤지만 신경성 두통 또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야, 내가 그래서 요새 좀 스트레스 좀 받고 잠도 못 자고 했더니 머리가 띵해. 근데 요게 지금 하루 아침에 안 좋아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머리가 아파. 오실 수 있죠, 병원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대다수 뇌졸중하고 관련 있는 두통은 아니고요. 뇌졸중 관련 두통은 어떻게 오냐면요. 내가 평소에 술을 먹어도 머리가 안 아픈데, 나는 원래 해독작용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안 아픈데, 갑자기 내가 똥을 싸다가 힘을 줬는데 갑자기 번쩍 하면서 도끼로 내 뒤통수를 누가 확 때리는 것 같은, 내 머리통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 이게 진짜 갑작스런 두통입니다. 이 두통은요, 진짜 이거는 후유증만 남는 게 아니라요, 그냥 60%는 죽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통이 오면. 뇌출혈에 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갑작스런 두통도 뇌졸중의 증상이긴 한데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지러움, 보행장애,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다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산책을 하고 가다가 이제 의자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핑 일어났는데 어이구 하고 어찌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증상들이고요. 이런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내가 술이 취한 것 같아요, 진짜. 앉았다 일났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걸어가는데 하면서 막 한쪽으로 막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이런 어지러움증이 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어지러움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시면 병원 와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지러운데 이거는 뇌졸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돈 주고 물어보면 되는데, 뭐, 그죠? 예. 근데 어지러움증은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개인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지러움증 원인이 한 100가지도 넘어요, 사실은, 원인이. 근데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봐도 깝깝해가지고 MRI 한번 찍어봅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하물며 의학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어지러움증이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혹시나 혈관에 찌꺼기가 차서 내가 피가 모질란 것도 아니고 심장이 나쁜 것도 아닌데 혈관이 조금 좁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머리에 피가 10개가 가야 되는데 좁아지니까 한 대여섯 개뿐이 피가 못 간다. 이러면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검사해야지 알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지러움증들.
뇌졸중이 오면요, 경과가 보통 뇌졸중 오는 환자들은요, 대부분은 요런 지속형으로 가다가 한 3개월, 6개월 되면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증상이.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긴 하는데 처음에 확 나빠져요, 갑자기. 뇌졸중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 나빠졌는데 바로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좋아져서 제일 좋아질 때가 약 80% 좋아지, 또는 90% 정도 좋아지. 젊은 사람은 한 90%, 어르신들은 7, 80% 정도까지 기능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딱 그래요. 자기가 어저께 입원을 했는데 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증상이 한 절반 이상 좋아졌다 이거예요. 아, 빨리 와가지고 내 교수님 만나가지고 치료 잘해주셔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완전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런 게 이렇게 재발형,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 골치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듭니다. 약을 다 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될 때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아는데 뭐 뇌졸중 전구 증세, 전구 증세의 진단명이 뭐냐면 일과성, 한번 허혈성, 발작, 피가 안 통해서 발작이, 그러니까 이런 뇌경색 증상처럼 왔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뇌졸중이 아닙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뇌졸중 전 단계라서 뇌졸중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있으신 분들은 조만간 뇌졸중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힘이 잠깐 빠졌다가 1시간 만에 좋아졌어. 그 다음에 눈이 2개로 보였다가 1시간 만에 또 좋아졌어. 아니면 6시간 있다 좋아졌어.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왜 내가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찾아보고 치료한다면 빨리 치료해야지 뇌경색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신호죠. 내가 뇌경색이 오기 전에, 뇌졸중이 오기 전에 신호를 보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무시하고 내일이면 다 좋아지리 했더니 3시간 만에 다 좋아져가지고 봐라, 내 건 다 좋아졌고 병원 안 가고 돈도 굳었다. 한 일주일 있다 이제 뇌경색 와서 실려오는 거죠, 그죠? 자, 뇌졸중으로 또 오진되기 쉬운 병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제 파킨슨병,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인병인데 만성질환인데 보시면 아시겠어요?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또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얼굴도 딱 봤는데 표정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무표정에, 또 가만 보니까 젓가락질 할 때 막 이렇게 떨어. 파킨슨병. 이거는 뇌졸중이 아닙니다. 파킨슨병. 이거는 약물 치료해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증상을 경하게 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손저림증. 우리 어머니도 손 저려가지고 자다가 손 털고 막 일 나가지고 손 털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손저림증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분들도 많이 와요. 어머니들이 또 내 손이 저려가지고 왔는데 이게 중풍 아닙니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수근관 증후군이라서 그 가정주부들이 손 많이 써가지고 빨래 옛날에 쥐어짜고 할 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석증이라는 거, 어지럼증. 네. 이 사람들 참 많이 뇌졸중으로 자기가 걱정된다고 오시거든요. 이석증 환자들. 근데 진짜 이석증, 어지럼증하고 뇌혈관이 이상이 뇌졸중, 어지럼증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이 분간을 못합니다. 진짜로 이석증이 왔을 때도 이비인후과에서 저희한테 보내는 환자가 꽤 있어요. 뇌 검사해보라고. 왜? 자기들이 봐도 이건 이석증인지 분간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꼭 뇌혈관 질환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통이 만성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 편두통, 긴장성 두통 환자들, 그 외에 뇌종양이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지 와이프가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제가 또 알아봐줘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해서 또 수술도 했는데, 저랑 한 15년, 2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지 마누라가 맨날 머리 아프다 했거든요. 내한테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이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MRI 찍어봤는데 뇌종양이 나와서 수술을 했어요. 예. 머리가 안 아프대.
야, 니랑 나랑은 거의 한 20년을 만나고 맨날 술 처먹고 놀러 다녔는데, 니는 니 마누라 머리 아픈 거를 그렇게 안 봐줬나? 내가 그랬어요. 예. 하여튼, 만성 두통이 지속되는 분들 중에 뇌종양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그 뇌염 많았잖아요. 모기 물리고 막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뇌졸중 증세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예, 무조건 빨리 와라. 근데 시간은 골든타임은 예? 6시간. 예? 그다음에 혈전 주사를 맞으려면 4시간 반. 예? 그다음에 혈관을 기계로 뚫으려면 6시간. 이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예. 그래야지 요 그림에서 여기가 뇌라고 치면 이 피가 안 통하는 부위가 요만큼이 새카맣게 썩었는데 피가 다시 통하면 요 안쪽에만 일부만 가운데만 썩고 다시 주변은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 와야지. 약물 치료로 혈전을 녹이는 약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뇌혈관 우리 그 시술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요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요 끝에가 원래 혈관이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막혔어요, 갑자기. 그러면 뇌경색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혈전 뚫는 약을 주사했더니 뚫렸어요. 이것도 4시간 반 안에 와야지 주사를 맞을 수 있지 5시간에 오면 안 놔줍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뇌에 피가 도니까 중풍 증상이 사라진다든지 와도 조그맣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뚫는데 한계가 있어. 약으로 뚫으면 보통 한 50% 이내에서 잘 뚫리는데 그럼 나머지는 또 안 뚫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최근에는 혈관 안으로 기계를 넣어서 뚫어버려요. 우리가 또. 대신 그것도 6시간 이내에 와야지 뚫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혈전약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혈전을 녹여버리는데 예? 이게 혈전을 녹이면서 피가 묽어지고 혈소판 응집이 안 되다 보니까 출혈이 잘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 중에 자궁에 근종이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 있죠. 여성분들은 호르몬 분비 때문에 자궁 근종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꼬맨 자리가 있는데 이런 자리가 터져요. 혈전약 주사를 맞으면. 그 출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물어보고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수술 받으신 분들은 놔달라고 해도 못 놔줍니다. 놔달라고 해줘도 못 놔줘요. 네. 안에서 출혈 생겨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뇌 CT를 찍으면 막 이렇게 하얗게 출혈들이 혈관이 막혀서 우리가 혈전 주사를 놨는데 하얗게 출혈들이 이렇게 생기면 사실은 혈전 주사 안 맞은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잘못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한되는 것들이 있다. 그 외에 수술로서 혈관이 막힌 데를 현미경을 보고 수술로서 긁어내고 뚫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 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풍선이나 스텐트로 넓혀주는 수술도 있고, 그래서 약물도 있고 수술적 치료, 시술적 치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으려면 뭐라고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죠? 예,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보면 여기 목동맥이 좁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좁아져가지고 여기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은 빨리 오면 이렇게 넓혀버려요. 넓혀버려. 풍선하고 스텐트 넣어가지고 넓혀버려요. 그러면 중풍 증상이 갑자기 좋아져요. 이런 분들은 마비가 돼서 왔는데 걸어나가요. 이런 분들은 빨리 뚫어주면. 다음에 그렇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칼로 째가지고 여기 노란 찌꺼기들을 걷어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면은 혈관 안으로 기계 넣어서 뚫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혈관 이식 수술도 있는데 이것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것 또한 저렇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는데 3, 4시간 걸리지 준비하는데 3, 4시간 걸리지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혈관 안으로 기계 넣어서 혈전 주사 놓고 혈관 안으로 기계를 같이 넣어서 같이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 개를 같이 해버려요. 한꺼번에.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뇌졸중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재활 치료 최소한 6개월 해야 됩니다. 6개월. 그래서 재활요양병원이 지금 자리가 없는 이유가 이런 환자들이 많아지면은 6개월 동안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뇌졸중이 오면 본인이 팔딱팔딱 멀쩡하다가 갑자기 마비가 오고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우울증이 와요.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올라가니까, 아니면 뭐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가족 돌봄이 중요한데, 가족들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복돋아주고, 할 수 있다. 그 옆집 아저씨 봐봐라. 열심히 아침부터 운동하고 하더니 훨씬 많이 좋아졌다 아이가. 네,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복돋아주고, 이런 치료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좀 지금까지는 혈관이 막힌 거 얘기했잖아요. 이 출혈은 CT만 찍으면 응급실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이거 빨리 걷어내든지, 아니면은 약물로 녹여가지고 빨리 흡수되게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이렇게 봐보세요. 요 하얀 게에, 여기 지금 하얀 거, 요거는 출혈이 아니라 관입니다, 관. 머리에 1.5cm짜리 구멍을 하나 뚫어요, 뼈에다가. 그 다음에 저 출혈 부위에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 우리 자동차, 우리 운전할 때 목적지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우리 머리 내비게이션 수술 장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출혈된 부위에 관을 꽂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만 쏙 빼고 관을 빼버려. 그러면 이렇게 출혈이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못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한다면 진짜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가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하얀 게 빼냈더니 저렇게 까만 흔적만 남고 피는 다 빠졌죠. 아니, 이게 제일 골치 아픈데, 나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는데 왜 갑자기 뇌출혈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살은 다음에 내한테 질문하는 건데, 그 사람은 살은 사람이죠, 그죠? 환자분은 머릿속에 꽈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혹이 났죠. 이 혹은요 증상이 없어. 혈압, 당뇨, 고지혈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미리 검사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나 없나. 이게 터지면은요, 이렇게 수술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꽈리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머리 열고 요 꽈리 모가지를 딱 집게로 이렇게 물어버려요. 우리 임플란트 하는 쇠 있죠. 임플란트 쇠로 집게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게로 여기를 딱 찝어버리면 피가 일로 안 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요 꽈리가 있죠. 근데 이 혈관 안으로 뭐가 이게 있죠. 관을 넣어가지고 이 터진 부위를 보라색 실타래 같은 거 있죠. 이게 백금으로 된 실이에요. 터진 부위를 찾기만 하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메꿔버려. 그러면은 출혈이 멈추면서 뇌출혈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은 왜 나는 몰랐을까요? 검사를 안 했으니까 몰랐죠. 근데 살았잖아요.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그 사람 나이가 51살 여자예요. 51살 여자인데, 알고 봤더니 그때가 코로나 시즌이었거든요. 자기가 퇴원해서 보니까 옆집 할배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 폐렴으로. 코로나 폐렴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뇌출혈이 됐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도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할 수만 있다면 치료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대신 지체되면 뭐든지 안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동네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뇌출혈 된 거 말도 안 했대요, 그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폐렴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혈관 기형이라는 게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뇌 졸중이 오는 혈관이 스물스물하는 막 이상한 기형 혈관들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 안 해보면 몰라요. 뇌출혈 된 다음에 알지. 그다음에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소아중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애들이 중풍이 와요. 애들이 중풍이 오는데 이건 약간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 약한 집의 자녀분들은 한 번씩 검사해보는 게 좋겠다. 특히나 뇌출혈, 뇌경색이 있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성인쯤 되면은 CT 한 번씩 찍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환자들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모야모야병. 이제 혈관 안에, 이거 지금 연출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의 혈관 조영술에서 이 꼬마가 모야모야병 환자예요. 근데 우리가 간호사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예. 이게 모델이 아니라 진짜 환자하고 간호사예요. 예. 근데 이런 어릴 때 이런 검사를 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소아중풍 병도 있더라. 그러면 그것도 뇌졸중이 온다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혈관 안으로 기계를 넣어서 머리를 열지 않고 요런 풍선이나 그다음에 스텐트나 아까 말한 백금으로 된 실 같은 거, 또는 찐득찐득한 본드 같은 거를 혈관 안으로 넣어가지고 터진 데를 막고 그 다음에 넓히고 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최신 이게 의학이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하여튼 뇌동맥류 주변에 꽈리 터졌다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들도 빨리만 치료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아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기형은 아까 말한 방사선 수술로 수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종양 있으신 분들도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혈관 안으로 기계를 넣어가지고 본드 같은 걸 뿌려가지고 피를 막아놓고 수술하면 수술할 때 피가 안 나서 수술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좁아진 이런 목에 이런 경동맥이 좁아진 데도 이렇게 스텐트라는 거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일자로 쭉 넓어져 버리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몰라서 늦어서 지체될 수는 있어도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좀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매우 응급이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둘 다 뇌졸중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최소 6시간 이내에 오셔야 됩니다. 3시간 이내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거 있으시면 내가 운동해가지고 뺄기라 다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약물 치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뇌졸중 치료 방법이 있다.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걸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쉽게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